자, 지금 중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들은 중국이 뭐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이어가지고 그거 로켓 리턴 시키는 거 성공했다.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다. 뭐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뭐 800억짜리 뭐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다. 뭐 중국에서 뭐 또 수출 금지를 시켰다. 뭐 이런 것들. 뭐 중국이 뭔가 중국 드론이 또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다. 뭐 중국이 대단하고 잘 나가고 중국 로봇이 또 뭐 어떻게 됐다. 근데 좋아. 뭐 중국도 발전 속도가 빠르죠. 그런 산업들이 발전 속도가 빠르고 발전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뉴스들 뒷면에는 중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지금 태풍이 중국을 계속 덮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더위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중국에 지금 많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허리케인, 그렇지. 오늘 그 영상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중국에서 뉴스가 크게 났던 거, 요 사건부터 일단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복건성에서 진장이라는 곳에 후이텅시에예라는 기업이 있어요. 후이텅시에예. 이게 한국말로 하면 후이텅 신발 공장이에요. 신발 회사. 근데 거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들 기사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도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불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났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코너에 서가지고 최대한의 이 더위를 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힘내, 뛰어야 돼,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도를 봤을 때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누가 감히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찍고 있는 사람도 울면서 찍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소방대원들이 와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위를 덜 먹게 하기 위해서 물을 이 사람한테 계속 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물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죠, 그죠? 누가 저기다가 줄을 던져야 된다. 줄을 던져줘라. 근데 옆에 사람이 줄 던져주니까 줄 바로 타더라.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불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저 사람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뛰어내렸는데, 아직 저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보도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는 28명 사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 보이죠? 아주 자그마한 사람. 버티다가 못 버티고 뛰어내렸습니다. 초반에 불길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져 있었고,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장 사람들만 몇백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고, 끝까지 이 구조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멀리서 찍어도 불이 이렇게 커요. 저 정도 연기면 헬기가 위에 뜨기가 쉽지가 않죠. 저 옥상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방금? 그리고 저 연기가, 저런 연기가 저게 진짜 무서운 거래. 저 연기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찍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지금 저 정도 불 나면 저 건물 자체가 뜨겁게 달궈져 가지고 저 옥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 못 버틸 거다라고 지금 영상 찍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힘내서 뛰어내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걸 누가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찍었을 때 이 정도야, 연기가. 헬기가 적금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매달려 있다가 못 버틴 것 같아. 진장시의 전다이전이라는 곳이에요. 점심 12시쯤에 불이 났고, 소방차가 3대에서 4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연기가 이렇게 크니까 아마 그 헬기도 이 위에서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공장 전체가 다 불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면 지금 옥상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 옥상에 그렇게 큰 불이 번지지 않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찍으면서 이 사람들이 부디 무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삽시간에 이렇게 옥상이 다 타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낫는 거냐면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중국 위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위쪽이라 하면 뭡니까? 중국이 공산당 간부급들 시진핑을 선두로 한 위쪽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자, 이 사건은 2026년 7월 9일 정오 무렵에 중국 후젠성 여기의 한 진장시에 있는 후이텅시의 후이텅 신발공사 회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공장 안에는 근로자가 237명과 외부 납품업자 2명, 총 239명이 있었습니다. 213명이 구조 대피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에서 숨졌고 실종됐던 26명도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총 사망자는 2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 최소 28명이 죽었다고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그 뜻은 즉 최소가 28명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사들은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이런 뭐 웨이보라든지 찌라시에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아마 기사에서도 최소 28명이 죽었다, 그리고 아직 뭐 확인 중이지 않을까, 혹은 뭐 중국 쪽에서도 더 많은 사망자를 발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불이 이렇게 빨리 번졌느냐? 불은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공장의 1층 재단 프레스 작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목격한 근로자들은 처음에 전기 분전반 쪽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진압했지만 몇 분 뒤에 갑자기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다만 전기 합선이 공식 원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당시 1층에 뭐가 있었냐? 1층은 스펀지와 합성 섬유, 그 다음에 신발 밑창과 반제품, 신발 회사니까 종이 상자와 복합 원단, 접착제와 열가소성 접착제, 이런 물질들이 1층에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불 붙었다 하면 그냥 활활 타오르는 물건들이죠. 그게 이제 1층에 가득 있었대.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불이 붙으면 화염뿐만 아니라 짙은 유독가스를 빠르게 발생시킵니다. 불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염이 1층에서 위층으로 번지며 건물 전체가 입체적으로 타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피로가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대피로가 있었는데 그 이게 진짜 오늘 이거 제가 중국을 이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공장 계단과 통로에 신발 밑창 원료 완제품과 반제품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불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위층 근로자들이 하강 대피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대피로가 불타고 있었다 이거지. 소방관들이 진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으며 도로도 좁아 고가 사다리차가 제대로 접근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4층 봉제 작업장에는 1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성과급, 도급 방식이라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층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던 시간에도 4층 근로자 상당수가 작업 중이었고 불이 1층에서 치솟으면서 퇴로가 끊겼습니다. 중국 신화사 취재에 따르면 희생자 대부분이 이 봉제 작업장 근로자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셨다시피 결국 5층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옥상마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도 신발 제조용 틀과 각종 자재가 쌓여 있었고 옥상의 구멍을 통해 아래층의 연기와 열기가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쌓여있던 물건까지 타면서 옥상에 피신한 사람들도 화염과 열기에 다 포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려웠대요. 구조 자체를 못했대. 구조가 어려웠던 이유는 소방당국이 밝힌 장애 요인이 크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공장 주변 도로가 좁고 건물이 밀집돼 소방차와 고가 장비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둘째, 접착제와 신발 소재가 급격히 연소해 소방대 도착 당시 이미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있었다고 해요. 셋째, 옥상에 피신한 사람들 주변에서도 자재가 불탔고 바람 방향까지 바뀌면서 헬기 사다리 구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소방관 183명과 차량 35대가 우선 투입됐고 이후 경찰, 의료, 응급관리 인력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구조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옆 건물에서 사다리를 걸거나 직접 외벽에 올라가 고립된 근로자들을 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의 위쪽은 난리가 났죠. 시진핑이 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거는 시진핑도 앵간히 빡쳤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단 시진핑이 한 말이 구조와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 원인을 조속히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 빡심이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빡칠 수밖에 없느냐? 이 사고는요, 단순한 의례적인 지시 이상의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불과 여러분들 2달 사이에 중국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연속해서 이미 발생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중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5월 4일 후난성 류양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2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월 22일 산시성 류선위 탄광 가스 폭발해가지고 8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9일,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이죠. 7월 9일 후젠성 진장 신발 공장 화재에서 또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세 사고만 합쳐도 2달여 만에 136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야. 진짜 제대로 된 숫자를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진핑의 지시는 또 사고가 났으니 이게 왜 자꾸 일어나냐 이거야. 이미 여러 차례 안전 점검과 책임 강화를 명령했는데도 노동 집약형 공장과 광산에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된 데 대한 시진핑의 분노가 아닐까. 그리고 시진핑 중앙정부의 위기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이 뭐냐.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 보도에서도 이번 지역의 위험성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장터우촌은 그 촌 근방에 신발 소재 공장 업체가 280여 곳이나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주택, 공장, 자재성, 음식점이 뒤섞여 있고 좁은 골목에는 전선이 거미줄처럼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나 관련 구조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역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전부터 화재 위험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크고 작은 화재도 자주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연한 한 번의 화재가 아니라 밀집된 영세 중소제조업 단지 플러스 대량의 가연성 자재 플러스 막힌 피난 통로 플러스 부족한 행정 단속 플러스 생산량 중심의 작업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이거는 인재예요. 사람이 일으킨 사고야. 그냥 산업재해, 산업사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일으킨 사고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예요. 이게 당시에 헬기 투입 장면인 것 같은데 追到楼顶去放着也无所谓，但是一旦发生了之后，你跑到楼顶的时候，它也可能蔓延上去。
그러니까 헬기가 그 불난 곳 그 바로 위로 가지를 못하네. 그 옆에 연기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촌민들은 옆 건물로 가가지고 이 사다리를 저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도 했대. 지금 다른 옆 건물에서 지금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아, 근데 올라가기도 전에 완전 그냥 옆 건물에서 이게 구하려는 시도도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공장 앞에 보면 막 이런 골판지 구조 건물 있잖아. 이거 아마 불법 건물일 거야. 이런 것들이 앞에 겁나 쌓여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소방차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지금 멀리서 찍은데 지금 멀리서 찍은 화재 이 규모 한번 보세요. 검은 연기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소재들이 타는 이 독성 가스예요. 이 가스가 사람들 바로 죽여.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이런 사고가 왜 이걸 인재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도 썼잖아요. 이건 무조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게 왜 이랬을까?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중국이 지금 얼마나 중국의 이런 노동계층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봐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 이런 사건 사고가 한 달에 두세 건씩 올라와요. 한 달에 한 건 올래도 있고 많을 때는 막 두세 건씩 올라오고. 그건 너무 많잖아. 아무리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다 해도 산업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이거는 무조건 인재입니다. 왜냐? 자 중국은요. 자 일단 이 통계를 한번 봅시다. 자 공식 통계상 중국의 공식 발표예요. 생산 안전 사고 사망자는 2024년에 19,600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8,261명이에요. 2026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명이 죽는 대형 인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평균 한 번에 100명이 죽는다 해도 2만 명이 죽었으면 이게 200번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한 달에 거의 뭐 20건 가까이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지금 어떤 분이 그 전에 중국에는 산업이 없었잖아.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한 개예요. 자 일단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중국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첫 번째, 자 중국의 이런 공장들은요 안전보다 생산 납기 가격이 먼저예요. 신발, 의류, 폭죽, 광산, 건설 같은 업종은 가격 경쟁이 심하고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가지고 안전 설비를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화벽과 스프링쿨러 설치, 창고와 작업장 분리, 비상계단 확보, 노후 전선 교체, 작업 중단과 안전 교육, 위험물 보관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이런 산업재해를 아주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투자는 당장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지만 비용은 즉시 발생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이게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감독이 약하거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사고가 안 나면 그만이지. 그 돈을 왜 써? 그런 식으로 안전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번 이 신발 공장에도 1층에 작업장과 창고가 함께 있었고 계단에는 가연성 신발 미창 자재가 쌓여서 가지고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계단에만 그런 타는 물건들이 없었다면 계단만 멀쩡했어도 소방관들이 타고 들어갔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계단에 가연성 부품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사고는 불이 났다라는 것보다 평상시 공간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게 대량 사망을 결정한 거죠.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건 이제 중국 정부의 구조적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방 정부가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공장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국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의 경제 성장률, 세수, 고용, 투자 유치, 이런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실적이 안 올라오면 매년마다 보고할 때 중앙 정부에서는 야, 니들 거기 실적 못 채웠어. 문제 있어. 이렇게 위에서 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방 정부 입장에서 공장 문을 닫게 하거나 생산을 중단시키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바로 타격이 갑니다.
결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공장을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공장이 계속 생산하고 세금을 내게끔 해야 돼. 단속을 하고 이것저것 막 태클 걸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럼 공장주가 나 그거 할 돈 없어. 그거 하려면 뭐 며칠 동안 또 공장 멈춰야 돼. 한 달 공장 멈춰야 돼. 그러면 또 그 기간 동안은 이 정부한테는 또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에서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 있어. 너 이거 불통과 저것도 통과 안 돼. 이것도 위험해. 이거 다 새로 해. 시간 얼마든지 걸리든지 해. 그러면 이제 거기는 GDP가 떨어지는 거야. 생산량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장장이 그렇게까지 맞추면 나 이거 수지 타산 안 맞아. 나 못해. 이러면 그 지역은 일자리가 잃게 되는 거고 GDP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 일단 해. 또 봐줘야 되고 이게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기 촌민들이 말한 거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 공장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마을 전체가 지금 위험한 구조예요. 그 마을 전체 아까 그 신발 공장만 몇 개 있었다 그랬죠? 200몇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을이 아까도 여기 어떤 시청자가 중국은 원래부터 산업이 없었잖아. 맞습니다. 원래 산업이 없는 마을에 근데 갑자기 수천 개의 신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왔어. 신발 만드니까 신발 공장 차리니까 돈 번데. 특히 이번 공장의 소재지 진장이라는 곳은 수천 개의 신발 업체가 몰려있는 그런 중국 최대 신발 생산 기지 중 한 개. 이런 지역은 과거에 작은 가족 공장,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작은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촌 작업장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커진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야. 원래는 그냥 가족들끼리 3-4명이서 그냥 가내 수공업 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많으니까 야 이거 확대시키고 야 마을 사람들 모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떤 구조가 생겨났느냐. 주택 바로 옆에 그냥 공장이 있어. 말이 공장이지 그냥 판자로 그냥 쌓은 그냥 뭐 창고 같은 뒷강 같은 그런 곳이야. 주택 옆에 바로 공장이 있거나 1층에는 창고와 기계가 있고 위층에는 작업장 또는 숙소가 있어요. 직원들 숙소는 제공해줘야 되니까. 중국은 지방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골목은 좁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해. 그 다음에 전선과 가스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원료가 계단과 복도까지 다 차지해 있는데 그 원료가 가연성이 굉장히 심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 매뉴얼도 없는 그런 공장들이 이 마을에 수백, 천 단위로 모여 있다고 생각해봐. 오늘 7월 9일 날 불난 공장이 그 중에 한 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장 하나만 검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건물 구조와 도로, 전기, 창고, 노동, 관행이 지역 전체에서 이걸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 지금 이 화재 지역도 이 진장이라는 곳이 연간 10억 컬레 이상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발 산업 소재지라고 합니다. 연간 10억 컬레. 근데 여기를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안전 매뉴얼 이거 모든 조건에 충족시켜가지고 공장 재오픈해.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중국 정부가 그래 불은 안 나게끔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정비 정돈 예를 들면 뭐 도망갈 수 있는 그 통로는 거기에는 물건을 쌓으면 안 되고 그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라도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의 일하는 구조가 그렇게 못 돼요. 중국은요 단속이 상시 예방이 아니야. 중국의 단속은 사고 후의 특별 단속 방식이에요. 중국에서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거의 같은 순서가 반복이 돼요. 시진핑 또는 국무원이 엄중 지시를 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공장 대표와 관리자가 체포된다. 세 번째, 지방정부 책임 조사를 한다. 네 번째, 전국 특별 안전점검 실시한다. 다섯 번째, 몇 달 뒤에 단속 강화는 다시 약화된다. 여섯 번째, 다른 지역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시진핑 또는 국무원이 엄중 지시를 한다. 그리고 공장 대표와 관리자 체포를 한다. 지방정부 책임 조사한다. 전국 특별 안전점검 실시한다. 몇 달 뒤에 단속 강화가 또 약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럼 또 시진핑 또는 국무원이 엄중 지시를 한다. 무한 반복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관련 규정은 강하지만 현장 집행력이 균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안정생산법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기업의 안전 책임, 정부의 감독 책임, 노동자의 참여와 사회적 감독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에만 중대 위험 요소 102만 건을 찾아냈고 99.7%를 시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 발표죠, 그죠? 특정 분야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토와 산업 규모가 워낙 크고 영세 공장이 수없이 많아 중앙정부가 아무리 강한 지시를 내려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지방 공무원과 지역 감독 기관이 끝이에요. 지역에 따라 인력, 전문성, 청렴도, 단속, 의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는 하지만 그 밑에서 과연 그 지시대로 일을 하느냐가 문제야. 즉 베이징에서 내려오는 규정의 강도와 지방 공장 바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수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규정은 세. 매뉴얼 뭐 이거 해야 돼 하고 이 매뉴얼이 지방까지 딱 갔을 때 한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 한 100개야. 근데 지방까지 가면 한 두세 개 지킬까 말까? 실행이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중국의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난 뒤에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해. 중국식 사고 대응의 특징은 책임자 처벌이 빠르고 강합니다. 옛날에 제가 예를 들었죠. 중국 옛날에 2002년, 2003년,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베이징에서 PC방이 불났을 때 그때 막 하룻밤 사이에 베이징의 모든 PC방 다 문 닫고 베이징 시장 모가지 날아가고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이번에도 공장 대표와 관리자들이 체포되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고 이런 조치. 관리 지방 관료들 처벌하고. 하지만 이런 처벌 중심 시스템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크게 처벌되고 그러면 지방 관리와 사업자는 문제를 미리 공개하기보다는 숨기려는 유인이 생겨요. 점검 때만 서류와 현장을 정리하고 실제 위험 요소는 생산 재개 후 다시 나타납니다. 즉 위험을 솔직하게 신고하면 고쳐주는 시스템보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를 잡는 시스템이 강하면 현장의 조기 경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산업 구조예요. 산업 안전 시스템 구조가 이래.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자, 이게 좀 심각한데 노동자가 위험을 발견을 해도 생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위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작업자예요.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야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위험한데 이거 바로 인지를 할 거 아니야. 계단이 막혀 있는지,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는지, 접착제 냄새가 심한지 매일 보니까. 하지만 성과급, 일당, 하청 구조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단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계단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전기 설비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계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산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보고 생산을 멈추라 말라야. 야, 손실되는 돈 네가 메꿀 거야? 공장주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그 신발 공장에서도 많은 직원이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일부 직원은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중국 매체에서 전했어요. 이런 작업 관행은 초기 경보와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가격과 빠른 납기의 경쟁, 안전 비용을 절감한다, 지방정부의 느슨한 묵인을 받는다, 형식적인 검사를 한다, 통로, 창고, 전기설비 위험 누적된다, 화재 폭발 발생한다, 대량 사망 발생한다, 최고 지도자 경로와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책임자 체포되고 시간이 지나면 생산 우선으로 또 복귀한다, 그리고 안전비용 절감한다, 지방정부의 느슨한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는 중국의 안전법이나 소방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법은 있고 사고 후 대응도 매우 강하지만 사고 전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상식적 감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진핑 마음은 굴뚝 같을 거야. 지방 저 구석구석까지 내 말대로 다 실행해가지고 안전은 잡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진핑은 말 그대로 베이징에서 명령을 내잖아요. 그 명령이 밑으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서 100개가 90개 되고 80개 되고 70개 되고 50개 되고 30개 되고 20개 되고 제일 밑에 저 지방에 가서는 지키는 게 10개도 안 돼. 그러니까 시진핑의 지시는 강하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면 시진핑은 얼마나 빡칠 거냐 이거야. 시진핑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 책임자들 처벌해봤자 계속 사고는 터져. 2024년에 약 2만 명, 2025년에 18,000여 명. 별로 그냥 그 수준 계속 가는 거야. 2026년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 화재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일어난 그 모든 산업 참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할 거야? 지금 중국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사화 안 되는 것도 많아. 一样的。 한 달에 한 번이면 심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2024년에 약 2만 명이야. 2만 명이 이런 산업재해 때문에 죽었어요. 2만 명. 평균 한 번에 100명씩 죽었다고 쳐도 200회의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월 평균 거의 20회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아, 이거는 그 현장 옥상에 대피했던 사람이 찍어서 올린 영상이네. 지금 불났어, 못 내려가고 있어 라고 찍어서 올린 거야. 이 사람은 살았을까? 우리 공장 불났어, 우리 지금 옥상이야, 못 내려가. 헬기도 접근을 못해. 접근하면 저 연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 불난 공장 근처에서 그냥 돌고 있잖아. 发生时间的话是在今天中午的12点04分。 아, 점심에 불이 났네. 점심에. 아. 아, 이게 그 당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영상들인데 이 영상들만 좀 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이 주변에도 많은 여기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구하려고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아, 도로가 좁아. 이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요.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 야, 근데 연기가 진짜 무시무시하다. 哦也人都下不来哟。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이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도 다 그 규제가 있고 정해놓은 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그 옆 건물이랑 보면 그냥 거의 뭐 붙여놨어 거의. 아. 前面烧得很严呀，这皮都会烂掉了呢。 야, 저기 뭐 줄도 한 개 못 매달았었나 저기? 아.
이 영상만 봐도 이 당시에 이 현장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중국은 이 전반적인 그 공장 관리 매뉴얼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적으로 그 매뉴얼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돼.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눈앞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은 그건 감당을 하고 이거를 다 체크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생산을 재개해야지. 근데 지금 중국 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칩 만들기 바쁘죠. 로켓 발사하기 바쁘죠. 핵무기 만들기 바쁘죠. 막 잠수함 만들기 바쁘죠. 미국이랑 경쟁하기 바쁘죠. 근데 미국은 이런 산업재해 때문에 하루에 막 몇십 명씩 죽고 막 그러지 않아. 중국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발전시키고 뭐 기술만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런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홍수 문제, 태풍 문제 이런 것들 다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은 난리예요.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저는 이건 전쟁을 방불케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쟁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봐.